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 원입니다. 저희 이제 3월 월간 원서 이제 첫 번째 데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제가 OT 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가 얼굴이 이렇게 되게 크니까 부담스럽네요. 자, 요거는 세계 물의 날로 이제 컨셉을 잡았고요. 어떻습니까? 표지가 좀 괜찮나요? 네. 자,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목차도 있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인사말 그 다음에 뭐 3월을 맞이하며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새벽에 쓰거든요. 이런 거는 좀 갬성갬성하게. 그래서 보시다 보면은 약간 좀 오그라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한번 조금 약간 감성을 충만하고 싶을 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부 방법도 제가 OT 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조금 더 자세하게 읽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데이 1, 데이 2 이렇게 나가는데, 자, 첫 번째 문제는 일반 영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미문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어 교훈론, 그리고 마지막은 영화, 이렇게 4개씩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도 어때요? 혹시 월간 헌성 1월 월간, 그 다음에 2월 월간 헌성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월 월간 헌성 요거 풀어보시면 어땠어요? 좀 어렵지 않나요? 저도 문제를 만들 입장이잖아요. 문제를 만들 때 저도 이제 어차피 문과니까 약간 경제 이야기, 과학 이야기 나오면은 저도 약간 좀 겁이 나거든요. 이거 내가 문제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걱정이 되긴 되는데, 그래도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푸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에는 당연히 먼저 그렇죠, 디렉션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 단어를 from the passage에서 찾아 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술형도 넣어놨죠. 어떻게 하래요? 두 가지 요 언더라인 파트에 두 가지의 원인을 설명을 해라. 근데 제가 원래는 2월까지는 이런 말이 없었는데 제가 이거 하나 써놨죠. 3개까지는 괜찮은데 4개 이상으로 연속되면은 틀려. 요거 하나 써놨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일단은 밑줄이 scramble for gold. 자, 골드가 뭐예요? 금을 어떻게 하는 거? scramble. 모으는 거. 그거에 대한 cause, 원인을 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빈칸이 여기 있네요. 보면은 자, 이제 빈칸부터 읽어봅시다. 기평, 즉 빈칸 문제는 기평 부분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찾으라는 거구나, 감을 한번 추측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부터 쭉 읽어 나가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갑니다. 첫 번째 줄. One solution. 하나의 해결책은 would have been to 뭐뭐뭐 이렇게 하는 것이다. The official values. 공식적인 가치를. currencies. relative to gold. 자, 금에 비례해가지고 금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화폐의 공식적인 가치를 어떻게 하는 거다? 요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은 가치를 뭐 높이든지 줄이든지 뭐 둘 중 하나거나 아니면 뭐가 좀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계속 뭐 하면서요? Allowing the available gold. 이용할 수 있는 금을 어떻게 하는 거? To support higher money supplies and price levels. 자, 더 높은 돈의 공급과 그 다음에 가격의 레벨을 서포트 해주도록 하는 거죠. 누가요? 이용 가능한 금이. 그러니까 지금 그 금이 어떻게 한다? 좀 쉬운 말로, 자, 일반 영어 할 때는 무조건 쉬운 말로 바꿔보세요. 금이 어떻게 된다? 돈의 공급을 그쵸,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가격도 좀 조정을 해준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화폐의 공식적인 가치를 어떻게 해야 지금 요렇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줄입니다. The U.S. economy prospered. 미국의 경제는 prospered. 어때요? 번영을 했습니다. On balance 하면은 밸런스 맞게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한번 써볼까요? 모든 것을 고려하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고 on balance, 균형 있긴가? 자, 의심이 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전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on balance는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을 고려하여
이런 뜻이죠. 자,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경제는 아주 번성을 했대요. During the Fed's first 15 years. 자, 그 Fed의 첫 번째 15년 동안에는 아주 번성을 했고, 그런데 1929년에는 어떻게 했대요? The world entered the global depression. 1929년에 세계는 글로벌 디프레션이니까 뭐예요? 세계 대공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the origins of the Great Depression. 자, 대공황의 기원은 are complex. 되게 복잡하지만 뭐 원인은 복잡하지만 그런데 International Gold Standard. 자, 여러분 골드 스탠다드 하면은 이게 금 기준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알아두세요. 골드 스탠다드 하면은 근본이제요. 근본이제가 뭐예요? 금이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금으로 이제 금을 기준으로 어때요? 화폐를 뭐 주고받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골드 스탠다드는 근본이제다. 그래서 the international gold standard 하면은 국제 근본이제가 근데 어떤 근본이제라는 거예요? had been reinstitute. 자, institute 하면은 도입하다죠. 그러니까 re자가 붙으니까 다시 도입하다 이런 거죠. 다시 도입이 됐다는 거죠. following 뭐 다음에 as suspension by most countries. 대부분의 나라에 의해서 suspension 중단된 이후에 다시 도입이 된 거죠. 근본이자. 그럼 근본이자가 원래는 근본이자를 했었는데 중단됐다가 다시 도입을 한 거네. 다시 시작한 거네. 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죠. 자, 언제요? 1차 세계대전 때. 근데 그게 뭐다? was a principal cause. 되게 주된 원인이었다라는 거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The war, 그 전쟁이 had been accompanied. 뭐를 동반을 했는데 아주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동반을 했다. As the government finances of belligerent countries. 자, 그 정부의 어떤 재정인데 뭐의 재정이요? 그죠? belligerent countries 하면은 belligerent 막 호전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호전적인 나라가 뭐예요? 그죠? 교전국이죠. 교전국. 교전국입니다. 자, 교전국의 그런 정부의 재정들이 crumbled and shortages of critical commodities multiplied. 자, 그럼 재정이 어떻다? crumbled,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and shortage of critical commodities. 자, 아주 중요한 commodity 하면 필수품이잖아요. 필수품의 부족이 multiplied, 엄청나게 증가됐을 때. 그러니까 부족이 증가됐다는 거는 부족이 엄청 심화되면서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유발됐다라는 뜻이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요. As countries return to the gold standard after the war. 전쟁 후에 근본이제로 다시 돌아가면서 reestablishing the link between supply of money, 그러니까 돈의 공급과 그다음 and the quantity of available gold, 이용 가능한 금의 양 사이에 어때요? 링크를 연결점을 다시 설립하면서 명백해졌대요. 뭐가요? There was not enough gold in the world. 세계에 충분한 금이 없네. 그리고 또 어떻게 된대요? Nor was it distributed evenly. 저희 even 하면은 이제 한참 뭐 이렇게 유행이 지났는데 그거 아시죠? 약간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나네. 백종원이랑 그 안성재 셰프 나가지고 무슨 흑백 요리사에서 그 안성재 셰프가 even하게 익었네요. 하면 뭐요? 골고루 익었네요라는 뜻이죠. 그래서 even하다고 하면은 골고루 좀 평등하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now이니까 뭐예요? 부정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nor was it distributed evenly 하면은 충분히 그런 나라들에게 even하게 distributed 되지 않았다. 즉 공평하게 분배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가요? 금이. 그렇죠? 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일단은 충분한 금도 없었고 그 다음에 나라들에게 분배가 되지도 않았던 거네. 자, 계속 to sustain prices of goods and services at their new higher levels. 자,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높은 레벨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칸 부분이죠. 자, 어떻대요? 그래서 하나의 해결책은 공식적인 가치를, 그러니까 금의 그런 공식적인 가치를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However, 그러나 in many countries, 많은 나라들에게는 currency devaluation. 자, 화폐를 어떻게 하는 거? 가치를 devaluation 하면은 가치 하락이죠. 여기서 약간 좀 힌트가 나오지 않았나요? 많은 나라들에서는 화폐의 가치 하락. 아, 이거 말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가치를 내린다, 떨어뜨린다라는 게 나와야 되겠네. 근데 여기서 to는 to 부정사니까 일단 동사 원형을 찾으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한 화폐의 가치 하락이 was seen as inconsistent with the spirit of the gold standard. 자, 뭐와는 일치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근본이제의 정신과는 일치하지 않아. 그러니까 근본이제는 뭐예요? 그냥 그 금액에 맞게 알아서 그냥 조절이 돼야 되는 건데 가치가. 근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가치를 낮춰버리는 거는 근본이제의 spirit, 정신과는 맞지가 않아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볼게요. Purchasers of government bonds. 자, 여러분 government bond 하면은 약간 그 government bond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국채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산 사람들은 were particularly, 특히 opposed to devaluation. 뭐에 반대한대요? 가치 하락에 반대하겠죠. 왜냐면은 그러면 자기네들이 손해니까. Since 왜냐면은 it would reduce the real value of their bonds. 자, 어떻게 된다? 그런 국채의 진짜 가치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감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devaluation을 어떻게 한다? 나 devaluation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devaluation을 한다는 거는 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reduce를 가져다가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 답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 내용 자체가 이거 뭐 돈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되게 어질어질 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지문을 만들다가 저도 먼저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너무 어질어질하네 하는데 제가 그래도 답은 조금 쉽게 내봤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문제 못 맞춰서 어떡하지? 나 이거 문제 맞췄네. 너무 기분 좋네. 뭐 그것도 좋은데 이건 저희는 지금 모의고사 느낌, 즉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반 영어 실력을 높인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셔야 되지. 내가 맞췄어. 내가 틀렸어. 이렇게 일희일비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instead, 대신에 여러분 요거 아세요? jury rigid 하면은 이게 한번 써볼게요. 임시 방편 조치입니다. 선생님 글씨가 왜 이러시죠? 혹시라도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저랑 수업을 좀 하시는 분들은 제 원래 글씨 저래 이렇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제가 원래 글씨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제가 계속 좀 하거든요. 근데 잘 안 늘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예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jury rigid 임시방편 조치는 were developed to compensate for the shortage of gold. 자, 뭐를 좀 보상하고 뭐를 좀 보충하는 거예요? 금의 부족을 보충하는 거에 걸로 developed 되었다, 발전되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예를 들어서 some countries 몇몇 나라들은 agreed to hold gold-backed currencies. 자, 이게 뭘까요? gold-backed currency. currency는 뭔가 화폐인데 금으로 백이 뭘까요? 백이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acked 하면은 기반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금으로 기반이 된 화폐를 홀드, 계속 홀드 하려고 동의를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다음 like 뭐처럼 British pound처럼. 자, in lieu of 하면은 뭐요? 뭐뭐 대신에. 실제 금 대신에 어떻게 했다? 금에 기반을 둔 화폐를 보유하려고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자, 계속 The Bank of England itself. 그 영국 은행 그 자체는 as had long been its practice. 자, been its practice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practice가 뭔가 실천, 실행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영국 은행은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왔다라는 건 뭐예요? 그죠? gold-backed currency를 했다라는 거죠. 실제 금 대신에. 자, 그다음 그것이 바로 held the gold star
that was small compared to the number of paper pounds outstanding. 자,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뭐와 비교해서? The number of paper. 페이퍼는 여기서는 약간 지폐겠죠. 자, 지폐 파운드와 지폐 파운드의 숫자와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 그 금 보유량 있잖아요. 실제 금 보유량에 비해 가지고 훨씬 많은 지폐를 어떻게 했다? 발행을 한 거죠. 즉 여기서는 금이 was small, 작다는 거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렇죠? 지폐를 많이 발행했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계속 relying on investor confidence. 자, 이것이 뭐에 의존하는 거예요? 투자자의 confidence는 자신감도 되고 뭐예요? 신뢰라는 뜻이 있습니다. 혹시 신뢰라는 뜻도 있었어 하시는 분들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신뢰에 의존을 한다는 거죠. 어디서요? 영국의 commitment to the gold standard rather than actual gold to back the pound. 그러니까 그 파운드를 이제 지지하기 위해서 기반을 하기 위해서 실제 금보다는 금 본위제에 더 노력을 가한다라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실제 금은 안 쓰고 실제 금에 기반된 뭔가 화폐나 이런 걸 쓴다라는 뜻이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International political and financial conditions remained. 자, 국제적인 정치적 그다음에 재정적인 환경은 remained highly unstable after the war.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아주 매우 이런 정치적이고 이런 재정적인 환경이 unstable, 불안정해졌다. 근데 그게 뭐래요? exacerbate 하면은 악화시키다죠. 자, 뭐에 의해서 악화됐어요? disagreement 하면은 불일치라는 뜻이죠. 근데 뭐에 대해서요? How much Germany should pay in reparation? reparation 하면은 이제 그 전쟁이 났을 때 다시 복구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거를 얼마를 줘야 되는지, 그리고 an American demands for the full repayment of its wartime loans. 자, 이거는 wartime loans가 뭐예요? 전쟁했을 때 이제 대출 같은 거, 전시상한 대출금을 얼마나 이제 갚아야 되는 그런 거를 요구를 그 금액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disagreement. 이제 일치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들, 이러한 disagreement가 shook confidence. 자, confidence 여기서는 자신감이 아니고 계속 신뢰겠죠. 신뢰를 어떻게 다 shook, 흔들어 버렸다. 신뢰를 흔들다는 건 뭐예요? 신뢰가 조금 낮아졌다라는 뜻이죠. In the reconstructed global monetary system, 재구축된 글로벌한 재정 화폐 시스템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몹시 mutual trust and cooperation,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그런 모니터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만들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뭘 만들어낸 거예요? 야, 이거 신뢰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라는 뜻이죠. 근데 어떤 거? 글로벌 모니터리 시스템에 대한 거, 즉 화폐에 대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fear가 uncertainty가 자라면서 government, 정부와 and investors, 투자자들은 let go of pounds and other gold surrogate. let go of 하면은 뭐예요? 뭘 내버리다, 이제 버리다는 뜻이죠. 파운드도 이제 버리고 and other gold surrogate. 자, 금 surrogate 하면 대체제죠. 대체제도 이제 너 가 이런 거죠. 이제 안 써. 자, 뭐 하면서 reaching instead 대신에 for physical gold, 실제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physical 하면은 이제 실물의 금이죠. 실물의 금에 도달한다는 무슨 말일까요? 실물 금을 이제 사용할 거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set off 하면은 시작하다죠. 뭐를 시작해요? 글로벌한 scramble for gold. 금을 어떻게 한다? scramble. 다 막 긁어 모은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 이제 근본 이제 다시 하자 하다가 이제 뭐 화폐를 좀 쓰는 것 같다 싶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disagreement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있으니까 이거 좀 약간 위험한데 하면서 confidence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락이 되는 거죠. 하락이 되면서 이제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실물 금을 다시 스크램블 하자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Scramble for Gold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두 가지 제가 찾으라 했죠. 하나는 뭔 것 같아요? 하나는 여기 있죠. 요거. 요 부분 기억나시나요? 어때요? 일단은 충분한 금도 없고 그 다음에 이분하게 분배가 되지 않아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요거죠. 이것 때문에 얘네들이 싸웠잖아요. 싸웠으니까 컨피던스, 신뢰를 잃게 되니까 이제 야, 금 빨리 모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요 Scramble for Gold가 일어나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답지를 보면은 아마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어요. 쌤, 저는 충분한 금이 부족한 거 하나, 분배가 안 된 거 2번 이렇게 썼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진짜 면밀하게 따지면은 이렇게 쓰셔도 정답이 되겠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요거 한 묶음 그 다음에 이거 한 묶음 이렇게 좀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최대한 좀 많이 써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답을 한번 좀 볼까요? 답지를 보면은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저희가 지금 서술형이잖아요. 기입형만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빈칸만 딱 하나만 있는 기입형이면은 그냥 reduce만 써도 되겠죠. 근데 저희는 서술형이니까 서술형의 취지에 맞게 요 기입형의 답도 이런 식으로 the one word is reduce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채점자들이 저 답 여기 있어요. 좀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옴표 있죠? 따옴표를 좀 써주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reduce를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그렇죠. 이유를 두 가지 쓰는데 하나는 이렇게 쓰면 되죠. 요거 하나 이렇게 두 개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일반 영어는 제가 다 하나하나씩 해석을 해드리면서 논리적인 구조가 이렇고 그 다음에 답이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되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있으면은 서술형도 이제 약간 해설을 해주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두 번째는 이제 영미문학입니다. 영미문학에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왕 공부하는 거 약간 그나마 현대 작품을 좀 공부를 해라. 요즘에는 완전히 옛날 고전 작품보다는 현대 작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저희가 뭐 작품을 뭐 제가 예측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완전히 뭐 적중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떠한 작품을 많이 좀 접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제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에밀리 디킨슨의 Hope is the thing with the feathers를 가져왔는데요. 자, 디렉션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커멘터리를 이제 작성을 하는데 시에서 한 단어를 가져와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도 서술형을 가져왔죠. 밑줄 친 부분 의미 찾아봐라. 이건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커멘터리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Personification. 자, 의인화는 is a literary device인데 그게 뭐래요? Human characteristic. 인간의 특징을 어디에다가 넣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개체한테 넣는 거다. 그다음 often to create vivid imagery. 그것이 아주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와 그리고 감정적인 여러분 resonance는 뭐예요? 원래 resonant 하면은 막 이렇게 공명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공명하면 이게 좀 뭔가 의미가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겁니다. 감정적인 울림을 만들어냈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디킨스는 personifies hope, hope를 이걸로써 의인화를 시켰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뭘 설명하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resilient presence, 되게 회복력 있는 존재를 나타내는 거죠. within the soul, 그 영혼에서 말이죠. 자,
한번 그럼 뭔지 볼게요. 그리고 밑줄이 마지막에 있으니까 읽어보면서 한번 처리를 해 나가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Hope is a thing with feathers. 자, 뭐요? 희망은 깃털이 달린 존재야. That perches in the soul. 자, 어떻대요? 영어 속에 perch, 자리를 잡고 and sings the tune without the words. 말 없이 tune, 어떤 선율, 뭐 노래를 이제 하면서 and never stops at all. 절대로 멈추지 않아. 그리고 또 뭐래요? Sweetest in the gale. 자, 거센 바람 속에서도 어떻게 들린대요? 되게 달콤하게 들리고 And sore must be the storm. 아주 혹독한 폭풍이어야만 That could abash the little bird. 하면은 abash 하면 약간 주눅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작은 새를 주눅들게 할 거야. 즉 뭐요? 이게 완전히 좀 속된 말로 빡센 환경이죠. 빡센 환경을 주더라도 이 작은 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죽지가 않아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작은 새는 지금 시를 봤을 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새는 긍정이죠. 어떠한 어려움이 나와도 지금 굴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보면 또 스톰은 마이너스겠죠. 이런 식으로 좀 가주시면 되겠죠. 자, 계속 갑시다. That kept so many warm. 그 새는 수많은 이들을 따뜻하게 해줬어. 그러니까 여기서 bird는 뭔가 되게 좋은 존재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 I've heard it in the chilliest land. 나는 그거를 가장 추운 땅에서 heard, 이제 들었고 and on the strangest sea. 자, 어떻다는 거죠? 가장 낯선 바다 위에서도 heard, 들었어 라는 뜻이죠. chilliest land도 되게 빡센 환경이죠. 그 다음에 strangest sea도 되게 이상한 마이너스적인 느낌이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마지막에 yet, 그런데 never in extremity, 극한의 상황에서도 저 어떻다? It asked a crumb of me. 그것은 나에게 빵 부스러기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어 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yet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갑자기 말이 이상하잖아요. 야, 새는 우리들도 도와주고 남들도 도와주고 해. 근데 빵 달래? 이러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읽을 때도 이게 낯이 없는데 뭐지? It didn't ask라고 해야 되지 않아? 근데 그럴지라도 yet이 있으니까 맥락에 맞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야, 쟤는 나한테 빵 하나라도 달라고도 안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bird라는 존재는 뭐예요? 엄청나게 뭔가 강인한 존재이면서 엄청나게 우리를 뭔가 도와주는 느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근데 저희가 커멘터리를 읽는 이유는 뭐예요? 커멘터리를 기준으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즉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bird가 뭔가 강인하고 뭔가 좀 세고 우리를 도와주는 거니까 이게 호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bird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희망을 새로 의인을 한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밑줄은 어떤 뜻이겠어요? 대충 감은 잡히죠. 이 새라는 게, 즉 이 희망이라는 게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굴하지 않아.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서술형이니까 답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이것도 일반 영어처럼 서술형이니까 the one word is bird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the underlined part means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희망은 어떠한 것도 요청하지 않아. 심지어 모일 때도 그쵸? extreme, 되게 극한이고 dire 하면 약간 음울한, 되게 음침한, 되게 우울한 이런 느낌이죠. 그런 환경에서도 요청하지 않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는다. 이 정도 써주셔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이라는 게 뭐 기입형은 당연히 딱 하나의 답만 있잖아요. 근데 서술형은 여러 가지 좀 형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 이렇게 안 썼는데? 근데 의미가 맞아요. 맥락이 맞아요. 저랑. 그러면은 정답으로 처리해 주시거나 아니면 좀 애매하다. 좀 아니면 나는 이거 정답인지 잘 모르겠다.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카페 오셔가지고 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요거는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거는 정답도 되긴 되는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드릴 거니까 무조건 애매하다 싶으시면은 제 카페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 이제 영미문항 끝났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영어 교육론입니다. 자, 영어 교육론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이거 아마 제가 새로운 보통 다른 교재에서도 많이 안 다뤘을 것 같은데 요즘에 아무래도 조금 많이 나오는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아티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좀 밀고 있는 퀴텀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 나온다면은 저한테 커피라도 하나 사주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래요? 그렇죠. 밑줄에다가 하나의 단어를 써라. 그러면 당연히 빈칸부터 봐야 되겠죠. 빈칸이 여기서부터 읽어보면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This instructional approach. 이러한 접근법은 그게 뭐래요? Which leverage structural challenge and reward systems. 자, 어떤 구조화된 그런 챌린지를 이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reward system, 어떤 보상 시스템도 활용하는 접근법은 demonstrates the power of 뭐뭐뭐. 이거의 힘을 보여줍니다. 근데 뭐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Fostering motivation. 동기부여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렇죠. 언어 학습에 있어서 참여도 조성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개념이 있나 봐요. 자, 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 나오네요. 그렇죠? 어떻대요? 최근에 엄청나게 참여율이 어떻다는 거예요? 되게 저조했다라는 거죠. 왜요? 너무 전통적인 방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조금 속된 말로 뭐예요? 노잼이었다라는 거죠. 수업이. 그래서 어떡하죠 하다가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두 번째 단락이요. Intrigued, I decided to experiment with a new strategy. 새로운 어떤 전략을 한번 해보려고 결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nstead of standard vocabulary review. 원래 그 했던 어휘 복습 대신에 나는 뭐 했대요? 나는 어떤 시스템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where students earned points for correctly using newly learned words in context. 맥락에서 새롭게 배운 단어를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면은 뭐 하도록 하는 거예요? 포인트를 얻도록 한 거래요. 그 다음 classroom dynamic changed almost immediately. 자, 교실에서의 역동성이 어떻게 했다? 완전히 즉시 바뀌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아주 더 활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정보를 더 잘 리테인 했다. 그래서 되게 열정적이었고 좋은 말들이 쭉 나오죠. 근데 아직까지도 뭔지가 아마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제가 문제 낼 때 그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도 답이 안 나오게. 근데 이제 마지막을 읽어보면은 한번 볼게요. 여기서 큰 힌트가 나오죠. Reflecting on this shift. 이러한 변화를 좀 반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I realized that 나는 뭔가를 좀 깨달았는데 embedding structured game-like components into instruction. 그러니까 수업에 게임 같은 어떤 구성 요소를 이제 집어넣는 게 뭐래요? 학생에게 sense of achievement, 뭔가 성취감도 줄 수도 있고 motivation, 동기부여도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뭐래요? 전통적인 평가에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성취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동기부여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큰 힌트가 이게죠. 게임-like component. 자, 게임 구성, 게임 같은 구성 요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moving forward. 이제 더 앞으로 좀 나가려고 할 때, 더 발전되려고 할 때는 I plan to integrate elements. 요소들을 통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요소래요? 리더보드. 성취하면 받는 그 배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레벨에 기반한 그런 프로그레션 같은 거를
이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동기부여도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참여율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뭡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뭐죠? 이거는 제가 1월인가 2월 월간 원성 때 읽을 거리로 제가 하나 줬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어떠한 태스크나 어떤 활동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해도 좋은데 이왕이면은 게임 요소를 넣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둘이 대결해가지고 이긴 애가 내가 포인트를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더 게임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넣는 것이 바로 뭐다? 게이미피케이션이다. 즉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은 뭔가 이겼을 때 뭔가 잘못된 부분을 찾거나 아니면 문법적인 부분을 이제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뭔가 내가 잘 했을 때 배지를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어떤 토큰이나 코인 같은 거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워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받으면은 그죠? 모티베이션도 올라갈 거고 파티시페이션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재적 동기가 아니고 동기로 쳤을 때는 외재적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extrinsic motivation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장단점이 있겠죠. 처음에는 게임 같은 요소니까 너무 재밌어.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코인 받는 것도 지루하고 이제 받기도 싫어요. 그럼 이제 모티베이션이랑 파티시페이션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게이미피케이션은 조금 흥미가 떨어질 때쯤에 한 번씩 약간 주사 맞는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교육청에서 있을 때 막 어떤 사업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는 거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거를 많이 했어요. 그 방탈출 아시죠? 애들이 방탈출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참 그 코로나 시기 때 이제 뭐 학교를 갈 수도 없고 하니까 다 인터넷으로 이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2D로 된 그 메타버스가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걸로 선생님들이 방탈출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어 방탈출이다 하면은 이제 뭐 어디 뭐 무서운 곳에 갔는데 이제 그곳을 탈출해야 돼요. 근데 그곳을 탈출하려면은 저희가 문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는 길에 이제 뭐 어떤 귀신이 나와가지고 막 여기를 통과하려면은 너네들 이제 분사구문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분사구문 문제 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이거 어떻게 풀지 하면서 그러면서 분사구문을 한 번 더 배우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게임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다? 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은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자, 4번은 영어학 문제입니다. 요거는 잘 푸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제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 영어랑 영미문학은 제가 해석을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교육론이나 영어학은 다 해석을 안 하고 제가 그냥 중요 부분만 발제를 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요? 그쵸? 이거에 대한 개념 설명을 간단히 하고 또 영어학도 그거에 대한 개념 설명을 간단히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읽어보죠. Phonological features in speech. 어떤 대화에서 그런 의문론적인 feature, 특징은 are not solely confined to individual phonemes. 자, 어떻대요? 개인, 아주 개별의 포님들에 국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extend across larger linguistic units. 더 큰 언어적인 유닛을 넘어서 확장이 된다는 뜻이죠. 즉, 뭐예요? phonological feature이라는 게 있는데, 의문론적인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죠. 하나는 뭐예요? 개별적인 거. 하나는 더 큰 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these features known as 뭐뭐뭐 properties. 그러니까 이러한 property로 알려져 있는 feature, 특징은 influence, prosodic
structure. prosodic 하면 운율이죠, 운율. 말의 운율 구조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lexical contrast. 어떤 의미적인 거를 넘어서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읽으셔도 아마 거의 답을 맞추셨을 것 같은데 그거 예시로 뭐가 있대요? 여기 있죠. stress, 강세, intonation, 억양, 그다음에 rhythm, 그다음에 톤 이렇게가 네 가지가 예시가 있는 거죠. 뭐죠, 여러분? 여기 자 1번 있고 2번이 있었죠. 일단은 여기서는 1번을 말하는 거예요? 2번을 말하는 거예요? 2번을 말하는 거죠. 일단 한번 볼까요? 여러분 1번은 뭐예요? 그냥 이거죠. 그냥 세그멘털이죠. 세그멘털이 뭐죠? 그냥 음가 하나 개별적인 거를 연구를 하는 게 바로 세그멘털이고 여기에 2번의 특징은 뭐죠? 그쵸? 이 세그멘털보다 더 넓은 거, 더 확장된 범위인 그쵸? 수프라 세그멘털이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 세그멘털은 어떻죠? individual phoneme, 음가 그 개별 하나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수프라 세그멘털은 뭐죠? 그쵸? 저희 stress, intonation, 그 다음에 rhythm, 그 다음에 톤 같은 게 바로 수프라 세그멘털이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저희 영어 교육론이랑 영어학 문제를 푼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있잖아요. 뭐 제 교재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다른 쌤들 교재가 있을 텐데 그 교재로 넘어가셔서 그거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복습이 2번, 3번이 더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수프라 세그멘털이 정답이었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공부 끝이 아니라 가지고 계시는 기본서로 가셔서 세그멘털과 수프라 세그멘털이 나오는 부분을 발췌독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 세그멘털은 이런 거였고 수프라 세그멘털이 이런 거였네. 왜냐면은 수업 시간 때 제가 간단하게만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간단하게만 알려주는 것도 물론 좋긴 한데 그거에 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원문이나 아니면 기본서를 다시 보는 거가 더 복습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어떻게 월간 완성이 진행되는지는 조금 감은 오셨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데이 2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